안녕하세요. 삼시장TV의 소회비 코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여행인데요.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국내외 여기저기 시간 되는 대로 아니면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여행 다니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갔던 건 다 포함시키지 말고 올해 여행을 얼마나 다니셨어요? 자주는 원래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쨌든 2월 달에 백패킹 한번 갔다 오고요. 4월, 5월에 이제 중국 시안에 한번 갔다 오고 그 외에 이렇게 기억날 만한 여행이 이번에는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 백두대간 한 번밖에 안 갔어? 한 번 2월 달에. 백두대간이 슬퍼하겠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왜 올해 적게 다니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일이 진짜 많을 때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행이라는 어떤 대안을 이제 찾기도 하는데, 돈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일은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여행을 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하는 여행은 별로 못했지만 마음으로 하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대안으로 어떠세요? 저는 사실 여행이라는 건 그렇게 많이 다녀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즐기기 위한 다른 곳을 떠나는 그런 의미의 여행이라면 많이 했는데 즐기기 위한 여행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금년에도 이제 중국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일 때문에 간 거고. 그렇지, 일 때문에 간 거고 여행이라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 집사람하고 이제 소소하게는 이제 주말이나 그럴 때 이제 가끔 가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브 삼아서 그런. 근데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일하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막 구별이 되나요? 사실 사실 출장하고 여행은 좀 구별이 되긴 하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출장 가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남의 돈 갖고 출장 가는 사람들은 출장하고 여행을 겸할 수 있는데 자기 돈 갖고 출장을 가면은 시간하고 돈 때문에 사실 여행을 별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그게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거기까지 갔으면 우선 비행기 가격 등등 해가지고 이미 투자를 했는데 일만 하고 독일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출장 가면은 꼭 사무실에서 일이 터져요. 자영업자 출장이라는 게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이제 사진에 특히 좀 심취하고 했을 때는 출장, 그러니까 업무적인 어떤 출장을 빙자해서 앞뒤로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 벌려서 현지에 좀 돌아다니려고. 그러니까 그 돌아다니는 게 결국은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욕망보다는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현실에 자꾸 이렇게 매몰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로 시간 만들기가 마음이 일단 어려워서 일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이제 국내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는 KTX라는 이 좋은 교통수단이 있으면서 앞뒤로 시간 만들기 더 어려워요. 맞아요. 전에는 어쨌든 가면은 하루를 좀 이렇게 유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때는 앞뒤로 여유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여유의 시간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는 핑계대기가 어려워졌죠. 어떻게 자, 그러면 회장님. 저요? 저는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여행을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장은 책 쓰고 글 쓰는 게 여행하고 관련된 책을 꼭 여행은 아니지만은 지방 다른 나라의 이런 것 우선 걷기 모임이 좀 많아졌고 그게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완전 놀고 먹는 스타일. 이게 부러운데. 그래서 2월에 남이탈리아하고 갔다 왔고 지난번에는 동해 크루즈 그거 타고 러시아, 일본 돌았고 얼마 있다가 또 만주 기차에 한번 가고 그러고
국내는 지금 사실 수시로 그렇죠. 많이 뭐 일주일에 한 두어 번은 걸으시죠? 예. 그래서 뭐 삼남길자도 지금 전남 나주까지 갔고 의주길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고 영남길은 이제 경기도 끝까지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다닐 것 같아요. 그 삼남길 처음 가신다 할 때 네. 그 실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전 구간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희 예측을 나가면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몰랐어요. 저는 몇 년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시작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괜히 막 날짜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제가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지루하지 않게 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저기 여행 그 만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행시를 한번 일단 지어볼까요? 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부터 예. 여,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행, 행여나 좋은 곳이 있나 찾아보았죠. 만, 많은 군데를 다녀봐도 세. 세상 천지 한국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게 예. 아이고 한국이죠? 갈수록 일치월장하시는 자, 이제 부호공님. 저요. 자 여, 여유로운 마음으로 행, 행남을 우려 떠나네. 만, 만개한 산천을 따라 세. 세상 실은 다 떨쳐내네. 시조 완전 시조 같아. 소시대 때뭐 석비가 이렇게 가서. 자, 그럼 회장님. 김장 박사님. 네. 여. 여행하니 행. 행복하고 만족스럽네. 세. 세상 어디에든 다 다녀보세. 좋습니다. 같이 다녀요. 그 세 사람의 그 사행시 중에 공통 단어 하나 나왔어요. 여행 말고 여행하면서. 세상. 네, 세상. 아, 세자와 관련해서 다 세상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여행과 관련된 책을 이제 각자 소개하실 건데요. 각자 서너 권씩 준비하셨죠? 네. 오늘따라 책을 좀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아니요, 확실히 그 여행 관련 책은 다양하고 평소에 우리가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추천할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럼 우선 뭐 저기 소개해 주시죠. 부호공님. 인류학자, 문화 인류학자들이 접근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저도 이제 다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책을 찾아보게 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먼저 그러한 접근의 가장 이제 뭐 텍스트라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류학자처럼 여행하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버트 고든이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러한 그 인류학자로서의 어떤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현지를 좀 깊이 이해하고 알고 싶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여행 방법으로 좀 인류학자처럼 여행하기라는 이 책을 하나의 텍스트 삼아 보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 이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런 류의 책으로 이 비긴 어게인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고로 이 작가인 이화자라는 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분이고 이 책도 이제 증정받은 책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그 광고대행사의 카피라이터로도 근무를 했고 대학 교수로도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여행을 본업같이 지금 다니는 이제 여행가이고 부러운 직업이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패키지여행 같은 이런 여행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혼자나 혹은 뭐 두고 같이 가거나 해서 한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 뭐 경우에 따라서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체류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관심을 갖고 소소하게 보면서 역시 나를 찾아가는 같은 그런 느낌의 고민이 있는 이런 류의 책이어서 좀 유사하지만 여기는 뭔가 찾아내야 되는 거라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신을 찾는 그런 과정의 어떤 접근. 북유럽에 갔다 오신 분이 되지. 다양하게 어디가 오로라. 이번에
80개에서 10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한 뭐 챕터 정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본인의 이제 생각을 정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의 책으로서 가장 아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책이 이 동양기행이라고 하는 책 아닌가 싶거든요. 그 일본 작가인 이 후지와라 신야라는 분이 80년, 81년 이때에 이스탄불부터 시작해서 동양으로 계속해서 일본까지 자기 이제 고향까지 가는 그 여정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어디서부터?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에서. 예, 동양으로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고 물론 이제 중간에 뭐 건너뛰기도 하고 근데 이분의 물론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2008년 판인데 원래 책은 이게 82년에 초판이 나와서 일본에 나온 책이고요. 국내는 이제 이게 2008년에 출간이 됐었고 그리고 절판이 됐다가 2018년도에 다른 출판사 다른 번역자에서 이게 이제 동양방랑이라는 이름으로 재출간이 됐어요. 네, 이 여기 이제 두 권이고 동양방랑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수정판은 아니고 그냥 옛날 건데 다시 아마 일부 그때 크게 바꾼 내용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진을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직업이 여러 이제 직업입니다. 화가이기도 원래 이제 미대 출신으로 화가이기도 하고 근데 카메라 사진 기술은 없었는데 카메라만 달랑 들고 여행을 떠나면서 물론 이걸 여행하기 이전에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이미 여행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책도 쓴 적이 있고 그런 뭐 3부작이 아마 가장 마지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의 이제 지향점이 조금 특이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여행을 가면 보통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가는 반면에 이분은 그것을 오히려 부정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여행 많이 다녀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조사 안 하고 그냥 이분이 이제 그 스타일이고 그래서 글 쓰는 작가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대단히 섬세하게 글을 씁니다. 아주 현장에 있는 멘트.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잠깐 들어서 뒤에 아마 우리가 논의할 때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글을 언제 쓸까? 여행을 한다 글을 언제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유행이 저는 이제 우리 이용준 교수가 쓴 이런 이제 답사기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또 센세이션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저도 첫 책인 남도에 여행하는 그 책부터 구독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일단 이 형태도 좋아지고 컬러가 재미도 좋아지고 전체 다 좋아지는 점도 있고 책도 두꺼워지고 네. 근데 이분의 어떤 스타일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행의 한 패턴을 바꾼 아마 그런 맞아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글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김장 박사님이 과거에 이제 다크 투어라는 이제 나중에 우리 홍팔리님 소개해 주시겠지만 그 책의 다크라는 개념하고 여기 8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사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두 가지 연결해서 아는 지인들 한 20명을 제가 가이드해서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거 딱 생각해보면 여기는 지식 중심으로 그냥 훑어나가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그 지역을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던 측면이 있다. 이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질문할 때에 영화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별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홍팔개님은 어떤 책 추천하셨어요? 저는 세 번을 했습니다. 걷기의 참, 서울 걷기 여행, 다크 투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선정한 주제는 뭐냐면 걷기 여행입니다. 걷기 여행.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행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걷기 여행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걸으면서 명상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산을 야트막한 산을 맨발로 걷는 거, 흑산을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신발 자랑하시려고
아, 말씀만 복선을 깔았어요. 복선. 그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품목을 팔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요 걷기에 참 다이비트 브루통에 이분이 쓴 거는 걸으면서 자기가 그 자연하고 얼만큼 일체화될 수 있고 합일화될 수 있는지 그걸 썼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하면은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나도 정말 이제 바쁘게 여행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의 자연이나 사람들과 일체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여행하겠다는 느낌이 절로 들어요. 이건 걷기의 예찬. 요책 권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 다크 투어. 다크 투어는 제 옆에 계신 이제 김장 박사님께서 쓰신 겁니다. 이건 여행에 관한 책이 조금 많긴 한데 그 주제가 좀 특이해요. 왜냐면 굳이 옆에 계셔갖고 선택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 책은 보통 여행을 다닐 때는 뭔가 즐거움을 찾으러 가는데 이 책은 좀 과거에 어두웠던 역사들, 인류사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곳, 그런 것들을 찾아가보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요즘 여행하는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여행 책이 보면 다 풍광이 좋고 사람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색다르고 생각을 하게 하는 여행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김민주 다크 투어 이 책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요거는 이제 걷기 여행입니다.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제가 걷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김장 박사님하고 이제 삼남길, 영남길 이제 을지로 걷고 있어요. 근데 이 걷는 여행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차를 타고 가서 어디를 가서 여행을 뭔가 멋있는 걸 보고 올 때는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 소포처럼 배달이 되는 느낌,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 그런 건데 이렇게 걸을 때는 내가 그 자연과 내가 몸소 여행을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자갈이나 쓰레기까지도 일일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좋은데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집 밖에 나와갖고 이렇게 도봉산이나 북한산 요즘 둘레길이 많으니까 그러한 길을 걷는 것도 일부러 걷는 것도 내가 나를 생각하고 같이 걷는 사람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 하는 의미에서 서울 걷기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 걷기 여행 같이 한번 하시죠. 네. 구 박사님이 사실 도시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제를 해갖고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청파길 그런 들어 있는 그래서 삼남길 걷자고 우리가 제안했는데 거절했잖아요. 위험하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큰 도로 안 다니고 골목 그 사이길 숲길로 요즘 많이 걷고 있죠. 자, 그러면 김장복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오늘 네 권이에요. 조금 나라마다 그 국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국적이. 제일 먼저 제가 추천드릴 책은 찰리와 함께한 여행 이 책이에요. 그 초콜릿 공장한 사람? 초콜릿 아니 그거 관계없어요. 또 뜬금 없이.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존 슈타인백이라고 소설가 잘 아시죠? 거기가 1962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을 받기 2년 전에 자기 애완견이 이름이 찰리인데 찰리하고 이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이제 다녀왔는데 원래 이분의 집이 뉴욕주의 롱 아일랜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자기가 4개월 동안 어떻게 여행을 다녔는지. 보시면 변방으로 쭉 다녔네. 그러니까 이제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북동쪽 메인주로 갔다가 그다음 이제 오데오를 거쳐서 이제 시카고로 가고 이제 쭉 해서 시애틀 가고 미국 서부 해안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가서 텍사스 갔다가 조지아주 갔다가 다시 집으로 이게 이제 4개월이거든요.
근데 이 개 이름이 이제 찰리인데 왜 그러면 부인하고 안 갔느냐? 부인한테 가자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싫다고. 그래서 여기 책 보면 나오지만 이 중간에 시카고에서 부인을 상봉하는데 그때 남편하고 이제 애완견은 이제 차 타고 가고 부인은 비행기 타고 왔다가 여기서 한 번 만나고 다시 이제 부인은 뉴욕으로 간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여행기 책을 많이 읽는데, 그러니까 아까 문화인류학자가 보는 책, 이제 그냥 여행가가 보는 책, 그냥 일반 사람이 가는 거, 뭐 시인이 가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저는 요즘 이상하게 소설가가 쓰는 여행기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 여행 갈 때, 시칠리아 특히 갈 때, 그 모파상이 시칠리아라는 이제 여행을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다르더라고 이게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을 막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여러 가지 느낌 그거를 마치 소설처럼 쓰는 거예요, 소설처럼. 그러니까 이거 자체 책도 소설같이 느껴져요. 이게 무슨 여행기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직업병이 책 속에서 나오는구나. 뭐 그러니까 직업병이라고 해도 그치. 뭐 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직업 그런 정신이 책에 하여튼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여행기 읽을 때 소설가가 쓴 여행기 이런 데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쫙 섭렵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책은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제가 이제 삼락길 뭐 영락길 쭉 걷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도도로키라고 이제 일본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보고서 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원래 그 가마쿠라라고 일본의 이제 옛 도시죠. 굉장히 중세 때 유명한 도시인데 가마쿠라 막고라고 있죠. 여러분. 거기 원래 이제 출신이고 그리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지도하고 이렇게 막 여행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일본 전역을 기차여행을 다 다녔고 그리고 특히 옛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이제 취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난 뭐 그런 신작도로 이런 게 신도로가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과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옛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보다 낫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그 전국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뭔가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도요? 아니 여기서 그런 느낌을 안 받았지만 결국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냥 방방 보고 다녀서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뭐 그 학교 이제 그런 동료들하고 영남대로도 걷고 삼남대로도 걷고 또 강원도로 가는 그 관동대로가 있거든요. 네. 그 세 개를 다 갔다 왔어요. 저희도 걸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삼남대하고 영남대로를 단행본으로 이제 낸 건데 역시 지리학과 학생답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지도들이 막 나오는데요. 지도에 이제 그런 등고선 같은 거라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어프로치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소술했다. 그리고 지리학과 이 출신이라는 것을 이 책 읽다 보면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도도로키 이분이 어디에 와 있나 봤더니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그 방문 교수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막 발표하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분은 진짜 옛길도로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게 2000년, 2002년 이때 무렵이거든요. 지금 벌써 한 17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옛길도로.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옛길 있잖아요. 그런 걸 탐사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그 형태라고 저는 느꼈어요. 지리학 공부하면서 얘기를 참 그 직업 참 부럽네.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철도 여행의 역사는 저기 독일 분이 썼어요. 그래서 골프강 슈벨부시라는 분인데 이거는 이제 철도라는 게 벌써 한 뭐 19세기 초반에 생겼으니까 지금 거의 이제 200년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철도라는 게 어떤 광산에서
그 채굴을 해서 이 수요일지 있는 데까지 이제 운송하는 그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뭐 동력기관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해서 이제 승객을 태우게 되면서 우리가 철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여행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운송했는데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관광 수단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객차도 별로였다가 나중에 이제 칸막이 이런 그 객차도 생기고 침대차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진행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모르겠어요. 번역이 썩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아서 읽기가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행태를 바꿨는지 또 직업을 어떻게 바꿨고 산업을 또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철도가 생기면서 처음에 이제 이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연기가 사실 굉장히 유독가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철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연기 때문에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로 다 가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지만 근데 요즘 기차들은 삐 하고서 이렇게 칙칙폭폭하면서 이 연기가 쭉 나오는 맛이 없어.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지가.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세요. 난 옛날 사람인데. 그럼 폐가 나빠져갖고 아마 좀 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난 멀리서.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철도여행의 역사는 좀 특이한 관점으로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행을 봤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 책은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인데 뭐 빌 브라이슨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 이쪽 미국 산책도 있고 저 영국 산책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근데 이분은 워낙 그 박식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도시를 이제 가면서 느낀 바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만물 지식 그런 거를 군데군데 막 소개해요.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책은 본지 좀 꽤 되긴 했지만 뭐 이번에 여행책을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빌 브라이슨이 생각이 나서 추천드립니다. 4권 추천드렸어요. 오늘 책 소개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